평생을 함께하는 내 친구 집처럼 짓겠습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 건축공사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전에 선행되는 공정인 터파기와 버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부대 토목공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집터 주변 수풀 제거 작업과 사과나무 제거, 사업부지 평탄 작업, 우수 갈로인 풀룬간 매설과 정화조 매설, 하수, 오수, 우수 배관 작업, 상수도 배관 인입과 전기 인입을 위한 지중 전선간 매설 작업, 마지막으로 터파기와 버림 콘크리트 타설 순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이곳은 경북 청송인데요. 2023년 2월 18일 현장 답사 갔을 때에 들은 영상입니다. 중부 일지역답게 제법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컨설팅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전면과 좌측에 보이는 가수원 1937제곱미터의 토지에 600제곱미터를 전용해서 연면적 129.03제곱미터 경량철골 이중벽제 샌드위치 패널 주택과 창고 35제곱미터를 짓는 공사 과정입니다. 노란 선을 기준으로 우측편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농지를 전용한 사업부지고요. 좌측은 가수원인 농지입니다. 사업부지 외의 토지에는 기초나 구조물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날짜는 2023년 9월 12일인데요. 홍로는 빨갛게 익은 상황으로서 출하 시기가 되었지만 시나노 골드는 조금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한 시점으로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25일 뒤인 10월 6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사업부지 외의 동쪽 가수원에는 홍로 수확이 끝나고 가을 사과인 부사가 익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착공계 접수 승인을 받고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너편 가수원에서 마당과 집터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레벨 값을 측정하는 와중에 빨간색 상의와 아이보리 모자를 쓴 건축주께서는 주변 정리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전날 농지를 전용한 사업부지에 심어져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했기 때문에 집 지을 부지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는 다듬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굴착기는 경계 지점에 맞춰서 남쪽 편 산 아래 부분에 무성한 수풀을 깔끔하게 제거하였고 동쪽 편으로 이동해서 산과 경계 지점의 수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청색 상의를 입은 건축주께서 굴착기 사장님께 사과나무를 몇 그루 더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통로 확보를 위해서죠. 이렇게 진행된 가수원과 집터의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보통 인부 한 명이 도로 부분에 떨어진 잔재들을 청소하는 모습과 굴착기를 이용해서 집터의 평탄 작업과 산 아래 수풀 제거 작업을 완료한 장면, 우수 갈로인 풀륜관과 석분을 받은 모습이 보입니다. 바깥 건축주께서는 뿌리채 캐어낸 사과나무를 엔진톱으로 절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남쪽에 산과 연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우수와 집의 지붕과 마당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우수 갈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대 토목공사인 풀륜관 매설 작업입니다. 웬만한 자재는 등급이 있죠. 이 벤치 풀륜관은 2종보다 강도면에서 높은 3종으로서 재호는 가로 400, 세로 400, 두께 60mm입니다. 사이즈도 크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굴착기의 도움을 받아서 풀륜관이 설치될 장소로 옮겨지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전날 미리 터파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설치 시공을 하면 됩니다. 풀륜관 두 개가 만나는 접점 부위에는 무수축 몰탈로 틈새를 메워주는 작업도 해주어야만 합니다. 건축주님의 토지인 가수원과 집터까지 상과 맞닿이는 곳에 우수갈로인 벤치 풀륜관 설치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집터 앞에는 가수원과의 단차를 형성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벤치 풀륜관은 제가 없는 동안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터파기 작업입니다. 설계도면의 배치도에 따라 경계정가의 이격거리를 준수하면서 건물이 앉혀질 위치를 확인하고 버림 콘크리트가 타설될 부위에 터파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붉은색 라카로 표시된 곳이 터파기할 곳인데요. 그 전에 건물 내부에 하수와 오수 설비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한 PVC 배관과 부속재, 엑셀 배관 등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독 정화조가 매설되는 곳이지만 향후에 통합 오수관로가 설치될 것을 대비해서 오수 바지인 인버터 매널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레이아웃을 통해 건물 내부 공간을 확인하고 상수도 엑셀 배관과 하수와 오수 배관이 시공되었고 정화조가 설치될 곳으로 외부 배관들이 매설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버림 콘크리트가 타설될 곳에는 터파기가 진행되었고 상수도 라인 인입과 하수와 오수 유출을 위한 PVC 메인 배관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굴착기 버켓으로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깊이는 200,
너비는 1100으로 터파기를 하는 동안 레벨기를 통해 깊이를 지속적으로 체킹하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말뚝이 박힌 곳이 건물의 외경선인데요. 면실 등으로 라인을 형성시키고 내부 공간의 치수를 확인하면서 욕실과 다용도실, 야외 수도가 설치될 곳까지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었고 동시에 하수 5수의 메인 유출 배관도 설치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자리 외의 중간 부분에도 터파기를 한 이유는 지중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요. 도면과 견적에 없는 내용으로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다소 증가하겠지만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터파기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배관 자재가 그렇지만 특히 엑셀 호스 배관은 비교적 두께가 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댈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온재로 감싸준 모습이 보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오수 배관 100mm, 하수 배관 75mm PVC 배관 상부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캡을 덮어줘야 하는데요. 설비업체에서 준비한 수량이 부족해서 청색으로 테이핑한 모습도 보입니다.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집터인 매트 부위를 다지고 다지면서 터파기가 완료된 기분 좋은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정화조 매설 작업입니다. 마당 레벨 값을 참고해서 굴착기로 정화조가 매설될 위치에 터파기를 하는데요. 바닥이 안반층이라 하더라도 와이메시와 몰타를 시공합니다. 와이메시는 6번을 사용하였고요. 몰타는 와이메시가 충분히 덮이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이곳은 단독 정화조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지자체 통합 관로가 언젠가는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오수바지 인버터 매널도 함께 매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수와 오수 배관도 하나씩 더 묻었는데요. 추후 통합 관로가 신설되었을 때 정화조로 가는 배관을 끊게 되면 곧바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관의 종류도 많습니다. KS와 BS 제품 등으로 나눠지는데 PVC 배관의 경우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관제는 VG2 제품을 사용하지만 강극공사일 경우에는 VG1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 현장은 개인 단독주택 공사이기 때문에 VG2 배관을 사용했지만 정화조를 통해 나온 오수 배관이 진입로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PVC 배관에 파손 위험이 있어서 강급용 자재인 VG1 제품을 4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VG1 PVC 배관제입니다.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는데요. 좌측이 VG1이고 우측이 VG2입니다. 두께가 확연히 차이나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가격은 2.5배가량 VG1이 더 비싼 자재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인근 소하천으로 유출 배관을 설치했습니다만 집을 다 짓고 난 뒤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마당에 모이는 우수를 모아서 유출하는 우수 매놀 작업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지중전기 배관 인입 작업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전신주에서 지방까지 전기선을 인입하는 데 있어서 지중선로 매설이 기본 시공법인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0년은 넘었습니다. 40파이 ELP 전선관인데요. 주름관이기 때문에 관을 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 2명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원형으로 말려진 전선관을 길게 늘어뜨려서 꼬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그 전선관 속으로 전기선을 아주 먼 거리까지 주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세만 빌드는 통상적으로 3가닥의 전선관을 전신주에서 건물까지 인임합니다. 이 부분에 전신주를 이설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장비의 도움을 받지만 이 현장은 대략 30m 거리만큼 ELP 전선관 매설을 하기 위해 보통 인부 맥시미 터파기를 하였고 대매우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신주에서 집터 매트의 분전반이 설치될 위치까지 인입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서 한전이 전신주를 매설하게 되었고 전기공사 협력업체에서 본전기를 전신주에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배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닐과 은박 매트 작업입니다. 건물이 지어질 매트 자리에 비닐을 깔아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함이고요. 은박 매트를 까는 것은 땅의 냉기가 기초 콘크리트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건축인들의 모임인 건우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가유불급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었는데요. 굳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단열자를 까는 것에 대한 효율성보다 방통 타설 시에 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의 냉기를 반드시 꼭 차단해야 한다면 기초 측면까지도 단열재를 감싸야 하고 그것도 동결 심도까지 내려가서
기초 콘크리트 전체를 단열재로 충분히 감싸져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세만 빌드의 다른 현장 공사 모습인데요. 잡석을 포설하고 그 위에 습기 방지용 비닐을 깔고 다시 그 위에 단열재를 시공한 모습입니다. 파일 기초 방식도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 다른 현장의 모습인데요. 습기 차단용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한 장면입니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말하는 열반사 단열재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1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일정 거리의 공기층이 형성되어야만 정상적인 단열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닥층이기 때문에 기초 콘크리트의 냉기와 열기를 교류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시공된 열반사 단열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냉기 차단의 목적이라면 일정 부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시공 사례인데요.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이 현장은 일반 단열재가 아닌 양면 알루미늄 면재로 만들어진 준불연 재질의 PF보드가 시공된 모습인데요. 3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광급공사는 층수와 면적에 상관없이 준불연 PF보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PF보드가 대형 화재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물류창고나 금생시설에도 의무화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대형 창고와 금생시설, 그러나 그러한 건물과는 다르게 우리가 짓고 있는 단독주택은 시공 방식이나 시공 내용, 자재 사용은 전혀 다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화재에 대한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해 석고보드가 당연히 지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2023년부터 짓는 건물 내부에는 방화 석고보드를 기본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건생시설과는 다르게 우리가 짓고 있는 단독주택은 외부 마감재를 별도로 시공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불연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짓는 단독주택에도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함으로써 집을 지을 많은 일반 건축주분들이 쓸데없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준불연 PF보드는 단열 자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은 스티로폼 상등급 자재인 비드법 2종 1호에 비해서 대략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결정할 수 없는 고가의 자재이면서 동시에 가유불급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7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버린 콘크리트 타설 작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소형 단독주택의 버린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기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용, 장비 운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터파기와 정화조, 기타 배관 매립과 매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버린 콘크리트도 함께 타설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버린 콘크리트 타설은 기초 시공팀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설비 배관팀이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설비업을 하시는 동훈설비 건사장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버린 콘크리트 타설 전에 부대 토목 공사 6가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후속 공정인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 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인 버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건물 레이아웃 밖에는 거푸집도 보입니다. 4.4톤의 철근이 반입된 모습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오후 6시 11분경의 현장 모습인데요. 시공팀은 2시간 전에 철수를 하였고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각에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영상은 철근 배근 작업과 건물 내부의 설비 배관 분배 작업, 전기 설비 분배 작업, 그리고 아세만 빌드만의 시공법이라 할 수 있는 캐스트 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매설하는 L형 앙커볼트 작업과 건물의 기초보다 50mm 다운시켜서 외벽체 패널을 정착시키는 물넘침 방지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